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차트 해석에 대한 부분과 함께 단식 판단을 단식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네, 정말 친숙한 아저씨죠. 매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프로그램을 띄워주시고 차트를 뽑아야 되는데요. 단식 판단을 하기 전에 이제 가벼운 몇 가지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점성학 자체가 굉장히 이제 통계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점성학 자체가 통계에 의거한 어떤 그런 학문이다라고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글들이 인터넷상에 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통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네,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가능하더라도 거의 옛날에는 점성학 자체가 이제 평민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고위층, 네, 계급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그 즐겼던 학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점성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 계급이 낮을진 몰라도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점성학 해가지고 이제 그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계급이 높은 귀족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통계를 내고 그거를 이제 자료를 총 수집해서 어떠한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점성학은 일단은 단식 판단을 하지만 원래는 단식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단식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점성학 자체 해석 원리가 중첩을 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길한 부분이 한 번 나온 거랑 세 번 나온 거랑 다섯 번 나온 거랑 틀린 거죠. 한 번 나왔을 때 그럴 수도 있다가 되지만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제 그 중첩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거의 이제 확실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식 판단으로 한 번만 한쪽 측면에서만 그거를 바라보고 딱 판단을 해버리고, 아 나는 그렇다 혹은 그는 그렇다 그녀는 그렇다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는 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하여튼 각설하고 차트를 뽑을 건데요. 차트는 이제 유명 인사의 차트를 뽑을까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유명 인사의 차트를 뽑기보다는 그냥 매번 하듯이 오늘 날짜로 이제 차트를 뽑아서 그 차트를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투데이라고 적고 차트니 라딕스 2013년 10월 8일, 시간은 10시 37분 20초로 하고 위도는 항상 그렇듯이 이제 서울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83733. 네, GMT는 런던시 기준 이제 우리나라가 9시간 더 플러스 돼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9 해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단식 판단을 하기 앞서 하우스라기보다 이제 상승궁과 MC를 먼저 살펴봅니다. 상승궁과 M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전 강의를 참고하셔서 기억을 더듬더듬 이제 다시 이제 기억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상승궁은 일단은 사수자리입니다. 그 전에 설정은 잠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군요. 네, 상승궁은 사수자리입니다. 목성이 이제 지배성이 되겠죠. 상승궁이 목성에 있고, 금성은 몇 하우스일까요? 네, 금성은 사수자리 0도 21분이므로 금성은 사수자리고 1하우스로 봅니다. 상승점, 그러니까 ASC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네요. 이 사람은 이제 금성이 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력적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섹트라는 개념인데, 이제 차트가 밤인지 낮인지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 좀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계속 그 설명을 단식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이 일단 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성, 토성, 달 이렇게 정갈자리 세 곳에서 세 개의 행성이 전부 다 이제 1하우스를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수, 토, 달 이 세 행성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고독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수성이랑 토성이 함께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무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독을 시사하는 구조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정갈자리 자체도 이제 일단은 물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뮤트 사인이라고 해서 물자리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자리 수성들은 말이 별로 없고 침묵을 고수한다고 그렇게 많이 보는데요. 수성과 토성이 함께 있고 12하우스에서 정갈자리, 물의 별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 자체가 별로 없고 고독을 많이 이제 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이 11하우스에서 이제 천칭자리에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천칭자리쯤부터 이제 가을 별자리로 보죠. 네. 여름은 처녀자리까지 여름이고요. 이제 천칭자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가을로 보는데요. 천칭자리에서 이제 태양은 뒤틀이가 아니라 포를 합니다. 힘을 잃는 거죠. 이때부터. 천칭자리의 태양은 이제 그 태양의 힘이 많이 본질적인 힘이 많이 약하다고 보고 1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루미나리가 11하우스에 있어서 루미나리라고 하면 이제 태양과 달을 말하는데요. 태양이 11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우스 배치상으로는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태양이 천칭자리에서 힘을 많이 잃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 룰러를 보시면은 이제 사자자리인데요. 사자자리가 9하우스죠. 네. 학업 쪽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하우스도 처녀자리인데 처녀자리의 주인이 수성이죠. 수성이 정갈자리 12하우스에 이렇게 있으므로 진로 쪽과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할 듯한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성을 보시면은 목성은 팔하우스에서 익절하고 있죠. 익절테이션.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 팔하우스는 남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는 팔하우스가 죽음의 하우스로도 불리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목성이 팔하우스에서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주인인 달이, 네, 계자리 주인이 달이죠. 달이 12하우스에 이제 12하우스에서 디트리 하고 있다. 디트리? 아니죠. 폴. 네, 폴하고 있다. 즉 주인이 목성을 제대로 대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 네이티브, 그러니까 차트 주인에게 남의 재산이 가는가 안 가는가를 가지고 이제 기준을 잡는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마 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네이티브, 그 차트 주인이 그 남의 재산, 그러니까 이제 계자리를 보고 굉장히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작 자신이 처한 거는 이제 지금 12하우스의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물질적, 달이 물질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이 안 좋다, 힘들다로 보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 계자리의 주인이면서 그 자리에 목성이 이렇게 딱 하고 버텨 있으니 그렇게 뭐 남의 재산이 자기에게 이제 굴러 들어온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목성을 보시면요, 목성이 이제 4하우스하고 사수자리 1하우스의 주인인데 계자리랑 사수자리는 서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네, 그것만으로도 봤을 때 일단은 목성 상태가 본질적으로는 좋은데 힘을 많이 잃어서 네, 일단 4하우스의 주인이기도 하니까 목성이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가볍게 이제 단식 판단만 하자면은 목성이 8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보고 흉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좀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좀 이제 뒤돌아보기를 많이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성은 이제 네이티브 주인의 재산인데요. 12하우스에서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조이라고도 하죠. 뭐 별로 썩 좋은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요. 9하우스의 화성이 텀과 페이스를 동시에 얻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학업의 중단, 학업이 도중에 끊깁니다. 배우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거기서 학업이 중단되고 길성에 도움이 없으면은 그 중단된 학업은 다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중단이 되고요. 혹은 화성이 싸움, 화재, 사고, 고통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면은 구하우스 자체가 이제 교육 말고도 해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간의 이제 여행과 관련하거나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있는데 구하우스에 화성이 있다.
네, 이거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구하우스의 주인인 태양도 11하우스에서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일단은 종교는 없거나 종교를 싫어한다, 배척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구조고요. 그다음에 구하우스를 해외 쪽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여행이나 해외 쪽으로 이제 나갔을 때 많이 흉사가 따르는 구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행성별로 간단한 단식 판단을 했는데요. 실은 이거 말고도 이제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달이 그냥 단순히 개자리의 주인이고 12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식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이제 깊게 보자면은 일단 개자리에 목성이 있고 달은 태양으로부터 증가하는 달이죠. 그러니까 빛을 점점 늘려가면서 보름달이 돼가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달이 목성에 대해서 4도 정도는 꽤 큰 오차긴 하지만 트라인을 이제 보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네이티브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죠. 목성이 이제 달을 바라보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적인 측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길성에 의한 구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성이 낮 차트에서 빛을 늘려가는 목성이 화성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스펙트로 이제 좀만 더 진행하면은 25도가 되죠. 그러면 25도가 되면은 사자자리에 대해서 스퀘어, 네, 90도 각으로 이제 각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빛을 늘려가는 달은, 화성은 이제 여기서 또 섹트 개념이 나오는데요. 섹트는 이제 낮 차트, 그러니까 태양이 지평선 위에 이렇게 떠 있을 때가 낮이고요. 지평선 밑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밤입니다. 낮 차트에서는 목성, 태양, 토성이 섹트를 얻고, 밤 차트에서는 화성, 금성, 달 이렇게 세 개의 행성이 섹트를 얻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대해서 옥시덴탈, 그러니까 지금은 옥시덴탈, 즉 태양보다 늦게 뜨는가 먼저 뜨는가를 기준으로 오리엔탈과 옥시덴탈을 나누고요. 옥시덴탈 수성은 밤 차트에서 섹트를 얻고, 오리엔탈 즉 태양보다 먼저, 이제 화성과 목성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먼저 뜨죠, 지평선에서. 그래서 이제 수성이 태양보다 먼저 뜨면은 오리엔탈 한다고 하고 이제 남성적이라고 보며, 그 수성은 이제 낮 차트에서 섹트를 얻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섹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달은 섹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화성도 섹트가 깨졌고요. 그리고 화성은 굉장히 기질적으로 뜨겁고 건조한 행성입니다. 그런데 달이 이제 빛이 들어가는 달은 또 기질적으로도 뜨겁고 건조하거나 혹은 뜨겁고 습한 그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화성이 태양의 별자리, 즉 사자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자자리는 불의 사인이죠. 불 사인이 있는 화성이 엄청나게 이제 달궈졌을 텐데, 그 상태에서 또 달이 이제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 굉장히 네이티브한테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성질이 급하거나 성미가 급하거나 혹은 싸움을 좋아하거나, 네, 사고가 나도 단순 사고가 아니라 좀 크게 사고가 나거나, 때에 따라서는 몸의 일부분이 이제 절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가벼운 단식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마
처음이다 보니 그렇게 감이 잘 오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차트는 계속 보시면서 대충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라는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